혹시 외로움과 고독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사실 이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60대 이상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많은 이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작별, 동료들과의 헤어짐, 때로는 배우자나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까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홀로서기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이나 사회적 관습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가 온 것입니다. 욕망의 역설 많이 가질수록 더 가난해지는 마음. 한국 사회를 살아온 시니어 세대는 소유를 통한 성공을 추구해온 세대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위해 평생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지금, 과연 그 소유물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우리는 소유하는 만큼 소유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소유하면 집에 얽매이고 재산을 쌓으면 그 재산을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에 구속당하게 됩니다. 80세의 한 재벌 회장이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느라 정작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유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닌 소유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념 패션과 감정 이모션을 구분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지만 정념은 통제를 잃은 감정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독립할 때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자식의 삶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념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은 이미 인생의 많은 부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할 수도 있고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인 장자는 12시와 비십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성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옳다고 여겨지는 것도 관점에 따라 그를 수 있고 그르다고 여겨지는 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옳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지혜로 본다면 이는 서로 다른 시대적 맥락에서 형성된 서로 다른 가치관일 뿐입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손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책에 빠져 살았던 것처럼 저 아이는 디지털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구나. 매체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성취를 이루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면 세계를 탐험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향적 성취의 시기이고 후반부는 내향적 성숙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40세 이후, 특히 60세 이후에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68세 은퇴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모르고 살았다. 은퇴 후에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서예를 배우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가 아닌 순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는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더 독립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독립이란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자유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만큼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72세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큰 상실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50년간 남편의 아내, 자식들의 어머니로 살았는데 이제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젊은 시절 포기했던 음악을 다시 시작하고 혼자서 여행도 다닙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의 경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필연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불행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색을 할 수 있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80세의 한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시간과 죽음에 대한 성찰.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표현이 아니라 유한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무한하다고 여겨질 때는 소홀히 했던 순간들이 유한함을 깨달은 후에는 더없이 귀중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82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한 것 같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겨두고 다른 건 다 버렸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젊은 시절 쓰다 만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죽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성찰해 왔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 상상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반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의식이 우리를 더욱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끈다고 봤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들 그렇게 산다는 식의 평균적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 76세 철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체적 현실로 느껴진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이는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들에 대한 걱정 등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한 78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게 서럽지만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꽃의 향기, 새소리, 손자의 웃음, 모든 게 더 선명해졌다.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 윤리학.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로 요약됩니다. 이는 인간이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없이 먼저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하루를 맞이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을 배울지,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선택 가능한 영역입니다. 85세에 대학에 입학한 일본의 한 할머니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70세 기업가는 은퇴 후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렸지만 그는 확고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자식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선택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편한 길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빅터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한 74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자신의 새로운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내 병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관계의 재정의와 사랑의 성숙. 젊을 때의 사랑은 종종 의존적입니다.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상대방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각자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의 사랑은 이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와 50년을 함께 산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꾸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더 편안하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시니어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가르침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전수는 대화를 통해, 삶의 모범을 통해,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한 82세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심지 않으면 절대 싹이 날 수 없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직접적인 설교보다 이런 은유를 통한 가르침이 때로는 더 깊이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20년간 형과 절교 상태였던 한 70세 남성은 형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20년을 허송세월했다며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두 형제는 화해했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철학과 작은 행복들.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특별한 사건이나 성취를 통해서만 행복을 느꼈다면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변화, 손자의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일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는 관점과도 통합니다. 한 78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는 것을 자신만의 철학적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는다.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다. 느림의 미학. 현대 사회는 빠름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림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많이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우 라이프 운동의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걸음을 천천히 걷고, 대화를 천천히 나누는 것. 이런 느림 속에서 진정한 삶의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5세에 서예를 시작한 한 할머니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명상 같다. 젊을 때는 왜 이렇게 느려 터진 일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 느림이 주는 평안함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봄에 피는 꽃을 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가을 단풍을 통해 아름다운 노화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도교의 창시자 노자는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80세 농부는 50년간 같은 땅을 일구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땅이 나를 키워줬다. 내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땅이 나를 통해 작물을 키워준 거다. 이제야 그걸 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시니어들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질이 아닌 정신적 유산입니다. 지혜, 사랑, 가치관,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강제로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삶을 통해서만 전수할 수 있습니다. 한 의사였던 90세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나눠 가져도 없어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인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니어들은 이 연속성의 한 골이었으며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토인비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만의 도전을 받고 그에 응전하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나라를 재건했다면 젊은 세대는 환경 문제나
기술 발전 등 새로운 도전에 응전해야 합니다. 한 역사학자였던 85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차례다. 우리는 믿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홀로 서기의 완성을 향하여.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누고 마지막 단계를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혜를 얻지만 후회와 절망에 빠진다면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통합적 자아란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의 이야기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이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가 바로 통합의 완성입니다. 한 88세 시인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후회들마저도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다. 아프고 쓰라렸던 경험들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고통스러운 질병, 치매의 위험, 존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야 할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강압이나 절망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성찰과 고민을 거친 자유로운 선택 말입니다. 홀로서기의 궁극적 의미. 결국 홀로서기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갖는 것,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홀로서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과 성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된 지금이야말로 이런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자아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서기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하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루고 집착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담한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홀로 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